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아토피와 환경과의 연관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두 번째 시간인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서는 심야에만 달리는 나이트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아토피와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의 한영신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내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들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통계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근거를 하면요. 예. 우리나라 국민 한 100만 명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퍼센트는 얼마나 될까요? 한 2% 정도가 되는 거죠.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네.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군요. 연령대별로도 환자 분포 같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사실 연령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큰 질병이거든요. 예.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를 보면 한 24개월, 12개에서 24개월 유병률이 가장 높은데요. 예. 이 나이에는 25%, 아까 4명 중에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아토피의 원인,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알레르기로 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원인들이 주로 밝혀졌었는데요. 예. 이번에 오염물질, 공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아토피 피부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오염된 대기 물질이 이번에 새로 원인으로 밝혀졌고, 네. 그 전에는 아토피의 원인 물질 다른 게 또 있었습니까? 주로 식품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안 환경으로 진먼지 진드기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하신 게 바로 오염된 대기 물질이 아토피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이군요. 그렇죠.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이제 오염 물질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미세먼지, 벤젠, 총휘발성 화합물이 높은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악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인가요? 계절별로 굉장히 조금 더 밝혀지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서너 가지 물질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취자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그다음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요. 예, 벤젠이 발암물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군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질들이 보통 우리 살고 있는 도시 대기 중에 항상 떠다니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좀 더 위험한 시간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떠다니고요. 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이 이제 자동차가 많이 있는 곳이 좀 더 높아지겠고요. 그다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통과해서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집 같은 걸 새로 개조했다든지 가구를 새로 들여왔다든지 아니면 화학물질들이 많은 가게를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훨씬 더 높은 농도가 존재하겠죠. 그렇군요.
그 자동 버스 가운데 최근에 그 천연가스 버스나 전기 배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그 새 가구 뭐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아파트 경우에도 새 아파트에 바로 입주를 할 경우 이제 그런 아토피에 걸리는 게 많이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새 아파트 들어가지 말고 한 3, 4년 된 아파트를 구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 예. 저희가 보통 이제 베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예. 오염 물질을 좀 빼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질들이 좀 빠지긴 하죠. 예. 그 대기 상태가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 계절에 따라서 아토피 증상도 달라집니까? 기본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좀 많이 나빠지거든요. 여름에 예. 좀 너무 더워도 그다음에 겨울에 너무 추워도 춥거나 예. 건조해도 나빠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그 벤젠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네. 원인 물질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물질이 좀 몸에 있는 것을 자꾸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토피 비염은 너무 자주 쓰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예. 많이 노출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씻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시에 살다가 왜 공기가 좋은 시골로 이사 간 뒤에 아토피가 뭐 나았다나 완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말하자면 그런 오염 물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그 음식 조절도 아토피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필요합니까? 음식 관리가? 이게 좀 사실 주의할 부분인데요. 예. 사실 아토피 비염이 식품과 연관성이 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음식 관리를 할 때는 내가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 그런 아이들만 음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실제로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그 알레르기 검사가 네. 그 보통 등이나 손등 같은데 이렇게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거죠? 간단한 방법들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예. 가장 정확한 건 병원에서 실제로 먹는 걸 먹고 증상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어봐야 되겠네요. 검사하려면.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네. 되겠군요. 그 아이가 그 아토피에 걸릴까봐 친환경 식재료 쓰는 분들도 많은데 도움이 될까요? 친환경은 그냥 건강 식생활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할 때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친환경을 먹어야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경우에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제가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오해가 완치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완치가 되거든요. 네. 이건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은 지금 아까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양한 원인을 아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고요. 예. 그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염증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기가 아토피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원인 물질부터 병원에 가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런 먹는 음식으로 그 원인 파악하기 좀 힘들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먹여보기가 힘드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하고요. 네, 혈액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연구들이 혈액 검사만 갖고 어느 정도가 실제로 문제가 될지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아토피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발생 자체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인에 노출되지 않으면 악화되지 않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노출되지 않게 한 다음에 그거를 염증은 잘 막고 다독다독 관리만 하면 그럼 좀 없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진행돼서 악화되는 걸 막는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가장 많은 원인이 뭐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식품과 아까 빗머리 진드기가 원인 물질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먹는 음식이 원인일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아이마다 다 다른 거죠, 그것도. 개인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공통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계란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됐죠. 계란이요? 네. 그렇군요. 달걀 외에 또 다른 원인 물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까? 국내에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우유도 사실 문제가 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견과류도 문제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조심할 거는 이렇게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무조건 줘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 지금 치료하신 경험으로 봐서는 계란하고 우유가 그중에 원인 물질은 가장 많았군요. 네네. 그러면은 우유 대신에 두유를 먹인다거나 네. 계란 대신에 두부를 먹일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됩니까? 원인 물질을 딱 안 먹고 다른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많이 완화가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의 한영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길 위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서리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오늘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막차에서 첫 차 사입니다.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올 4월부터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N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선 번호와 함께 올빼미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도 불리는데요. 0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5시 사이, 그러니까 막차에서 첫 차 사이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N버스라는 게 영어로 N자가 써있는 버스입니까? 네네. 레이트 나이트 늦은 밤을 의미하는 N버스고요. 예. 이 올빼미도 그려져 있어서 보통 올빼미 버스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예. 지난 4월에 2대로 출발했습니다. 강서와 중랑을 잇는 N26번 그리고 송파와 은평을 잇는 N37번으로 시작했는데요. 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9월부터는 7대를 증편해서 현재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중에서 저는 N37번 송파 차고지와 은평 진관 차고지를 오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 버스를 운전해 주실 나천호 기사님입니다. 예. 30년 가까이 버스를 운행하신 베테랑 기사님이고요. N버스가 생기면서 심야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점검하신 거예요? 차 내 실내에 쾌적한가 그 상태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몇 시 출발하시죠? 0시 35분 출발합니다. 보통 1시간 전에 11시 35분에 나와가지고 퇴근은 갔다 와서 한 5시 정도 퇴근합니다. 버스는 주로 좀 늦게까지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니까 버스 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는데 심야버스 한 지는 4월 19일 날부터 했습니다. 낮에 운전할 때보다는 이제 교통량이 적어서 다른 차량에 대한 그 어떤 스트레스, 차량 정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밤에 일해서 나쁜 거는 이제 잠자는 거,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어떤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술을 한잔 한다는 거나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주로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전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아무래도 묵묵하게 밤에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셔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정말 밤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기사님 12시 전에 만나서 저희가 12시 반부터 이제 버스가 운행을 했는데요. 보통 일반 우리 사람들 잘 시간이죠. 그런데 기사님들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제일 불편하신 건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매일 밤에 일을 하신다고 해도 밤낮이 바뀐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버스를 운전하면서도 또 낮에 다니는 차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심야버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술 취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 계실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무셔가지고 정류장에서 못 내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반대편 이제 종점까지 갔다가 종점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깨워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다시 올 때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댁에 가시게끔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밤인데도요, 사람들이 서서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타요? 다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시 반에서 2시 사이. 다 못 타시고 그냥 이렇게 버스 쳐다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승객이 다 타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 것 같군요. N버스 실제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승객분들이 많이 타실까 했는데요. 정말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특히 제가 탄 37번이 인기 노선입니다. 네. 송차 공영차고지를 출발해서 수서, 양재, 강남, 신사, 종로 구간 통과하거든요. 이 구간들에 회사도 많고요. 또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죠. 네. 특히 N버스는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45분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렸다가 한 번 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타시는 건데요. 제가 탔을 때도 거의 몇 정거장 가지 않아서 좌석이 꽉 차더니 이제 순식간에 10,000원 버스, 정말 네. 그 출근 시간대나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버스가 돼서 네. 뭐 일반 시민들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꼼짝없이 앉아서 오게 됐고요. 그렇군요. 보통 N버스는 일요일에 승객이 가장 적다고 하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점점 많아져서 금요일, 토요일에는 피크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N버스를 탄 승객 한 분 만나봤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로 2가에서 타서 고파바 은평뉴타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차가 있는 걸 알았어요? 아니면은 마침 있어가지고 타신 거예요? 알고 있었죠. 네, 많이 광고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페이스북 같은 거에도 많이 소통을 하려고 올리시니까 자주 이용해. 밤 늦은 시간에는. 그런 적도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적도 많고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밤샘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새벽 첫 차를 기다리기 좀 애매한 시간에 끝나면 이거 타고 집에 가고 하는 친구들도 많죠. 뭐 일단 저희 같은 가난한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 가면은 아무래도 돈 문제가 가장 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택시보다는 요금이 싸겠지만 그래도 일반 버스보다는 좀 비싸겠죠? 예, 아무래도 밤에 운행하는 버스다 보니까요. 광역버스하고 같은 요금 받고 있거든요. 예. 현재 일반 버스 요금이 카드 기준으로 1,050원인데요. 심야버스는 1,850원입니다. 네. 그래도 택시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죠. 그리고 방금 만나본 학생도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날 때 이용한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실제로 첫 차 대신에 일터로 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요. 9시 전에 5시, 6시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 3시, 4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심야버스 타고 출근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 한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구파발에서 타셨는데요. 삼성역에서 일이 끝나고 구파발에 N버스가 다닌다는 걸 알고 한 정거장 정도를 걸어오셨대요. 그래서 네. 기다리셔서 이 버스를 타신 분이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2시 반인데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강남이요. 지금 삼성에서 걸어서 구파발까지 왔어요. 야간에 이제 움직이려면 도움이 많이 되죠. 없으면 안 되는 버스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근방에 N버스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게 되고 필요가 있어서 이용하게 될 때는 정말 고맙죠. 네. 타시다 보면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타시던가요? 새벽에 이제 일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N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네,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은 없었습니까? 불편한 점 없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승객분들 배차 간격이 너무 넓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네. 한번 놓치면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또 혹시 심야버스라서 과속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N버스는 70km, 시속 70km를 넘지 못하도록 과속 방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70km 이상은 못 달려요? 예, 아무래도 밤이라 과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150번 탔을 때도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예. 밤인데도 되게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못 달리는 그런 장치가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서울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수능이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7일이죠. 수능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 8곳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업소마다 4천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울의 땅값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시 땅값은 전달보다 0.15% 오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인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땅값이 행정구역 기준 지가 변동률에서 각각 상위 2위와 4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당초 광고와는 뚜렷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 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광고와 실제 시공 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자파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의류 중 자파류와 창고 2개 동 260제곱미터 같아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상담해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의 마음도 많이 긴장이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어떻게 수능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믹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좀 아는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정리한 내용들을 복습해보면서 네.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고요. 또 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전 대비 연습 등을 통해서 네. 몸의 리듬을 수능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네.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EBS와 그 교재 연계율이 70% 이상이잖아요. 네. 따라서 영역별로 연계 교재들은 꼭 마무리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다 다를 텐데 마무리 전략도 그 성적에 따라서 다르게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맞춤식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 이제 성적대에 따라서 그 방법이나 목표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위권은 1, 2등급 정도, 예. 중위권은 3, 4, 5등급, 그리고 이제 6, 7, 8, 9등급 이제 하위권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난도 배점이 높은 문항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밝혔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몇 문제 정도는 아주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난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이제 좀 일반 배점의 문제, 그러니까 2점이나 네. 3점짜리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중위권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아는 문제들을 좀 틀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따라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밑줄을 쳐놓고 이렇게 집중한다면 예.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제 주로 예. 기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문제 중에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역별로도 한번 살펴보죠.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영역별로 이제 학습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이 매우 쉽게 나와서 만점자가 많았거든요. 예. 올해 이제 6월과 9월 평가를 그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올해 수능이 개편된 첫 번째 수능이다 보니까 예. 문제가 45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점짜리 배점이 사라지고 그래서 상위권에서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정말 그 등급을 이렇게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더라도 특히 이제 자연계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국어 A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고난도 문항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풀이 감각을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도 요즘은 좀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던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잡한 수학 계산이 조금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라서 감각적으로 좀 쉬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기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보물이라고 한다면 오답 노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보면서 그동안 틀렸던 문제의 그 필수 개념이나 공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학 A 같은 경우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비적분에 관계된 문항수가 이제 많이 증가했거든요. 또 이제 그 고난도 문항도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 학생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학 B형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적분과 통계 또는 기하와 벡터 부분에서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간 도형이나 공간 좌표 또 벡터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프 해석을 비롯한 다양한 응용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뭐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에서 그 6월 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 또는 그 단어는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고 공식 암기를 통해서 보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국어나 수학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영어의 경우에는 좀 고난도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요. 그 기존에 이제 영어 듣기가 17문항이었다가 이번에 수능이 개편되면서 이제 22문항으로 늘었거든요. 문제가 늘어났군요. 네네. 그러니까 45문제 가운데 22문항이 이제 듣기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듣기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요. 영어 듣기로 변별이 좀 잘 안 돼요. 상위권이. 그러다 보니까 독해 문제에서 좀 전체적으로 난도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그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어법이나 논리 추리 뭐 이런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9월에도 출제됐던 문제 중에 빈칸이 2개가 나오는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연습해 보는 게 좋겠고요.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듣기가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아마 실수를 한다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수능 날까지 듣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그 듣는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어휘력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어휘를 끝까지 좀 연습을 하면서 수능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능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서울재연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께서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국어, 수학, 영어 말씀하셨고 사회탐구 영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대부분 사회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이제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학습량이 좀 부족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먼저 사회탐구 영역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틀린 보기를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틀린 문제에서 그 보기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취약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등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 주요한 개념이나 원리가 나오는 부분은 좀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그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뭐 언어 영역처럼 국어 영역처럼 상당히 해석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안배를 못하면 사실 20문제를 30분 안에 풀고 이제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연습도 좀 꾸준히 해서 시간을 좀 줄이는 단축시키는 연습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학 탐구 영역 경우에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목별로 편차가 크게 날 수 있는 게 또 과학탐구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수능 출제 경향을 쭉 보면요. 네. 평균 정도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과목별로 이제 편차를 줄이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실제 올해 6월 평가와 9월 평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실제 수능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과탐 같은 경우에 또 고난도 문항만 준비를 하다가 네. 오히려 평소에 잘 맞췄던 그런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탐 같은 경우에 이제 균형 있는 그런 학습이 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날씨가 아주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수험생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한번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을 했던 게 고3 학생들이었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수능 날 독감이나 이런 것을 고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그렇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은 미리 맞아주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좀 불안한 시기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식이요법도 좀 저들도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중에 실제로 독감 예방주사 맞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맞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수능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들어온 첫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934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수능을 앞두고 실전처럼 연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모의고사 문제집만 계속 푸는 게 좋을까요?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문제집만 푸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니까요. 이제 마무리 문제집을 보통 많이 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문제를 실제 시험 시간을 적용하면서 문제풀이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수학의 경우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1번부터 차례차례 문제를 푸는데요. 그런 방법도 좋지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주관식 뒷부분에 있는 쉬운 문제, 배점이 높은 3점짜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 먼저 풀어보고 앞에부터 이렇게 푸는 그런 연습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배분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쉬운 문제를 미리미리 좀 보고 어려운 문제를 남기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겠죠? 네네. 어쨌든 이제 시간 배분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학생들이 이제 보통 영역별로 실제 자기가 문제 풀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시점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안 작성할 시점까지 혹시 문제를 다 못 풀었다면 그때 이제 답안 작성을 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감독을 나가 보면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시간이 몰려서 답안 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될 시점은 꼭 미리 정해두고 그 시점에는 혹시 못 푼 문제가 있더라도 답안을 작성해놓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배분을 잘하려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재보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수능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이하는 리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57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희 애가 이번에 재수를 하는데요. 실전처럼 연습하는데도 너무 떱니다. 그래서 수능 볼 땐 우황청심환을 먹여야 하나 고민되는데 먹어도 되나요? 네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학생들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우황청심환을 먹이면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황청심원을 이렇게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청심원을 먹고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정심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먹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황청심환 먹는 것 말고 긴장을 완화하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혹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수능을 볼 때 재수생과 이제 졸업생의 가장 큰 차이가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이 좀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재수생의 경우에는 수능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대해서 긴장감이 좀 덜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거든요. 따라서 수능을 앞둔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수능 스케줄에 따라서 연습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을 경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긴장을 좀 늦추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10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는 수학은 곧잘 해서 공식을 한 번씩 훑어보고 오답 중심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오답 노트를 보기에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뭘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영어를 놔두고 사탐이나 과탐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사실 지금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애매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뭐 여럿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특정 영역의 공부보다는 이제 균형 있는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난번 수시 1차도 지원했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수시 2차 지원이 있거든요.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본인의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그 일부 영역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보다 집중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그 일부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영어 영역 경우에 EBS 교재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EBS 교재를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가장 높은 이제 그 영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따라서 EBS 연계 교재는 꼭 정리해 보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지문이 좀 낯익은 지문이면 굉장히 그 좀 마음이 포근해진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따라서 그 EBS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를 이제 우리 그 말로 해석해 놓은 것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해 간다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사탐이나 과탐을 보는 게 시간 대비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그 국영수에 비해서 탐구 영역은 학습량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마무리야 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영수보다는 학습량이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시기에 탐구 영역에 보다 좀 집중을 하면 이미 다른 영역보다는 훨씬 더 성적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수능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서울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